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이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좀 전에 이제 뜬 기사인데 네. 이부진이 예. 삼성가 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를 못 찾았다 예. 해가지고 네.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예. 경찰이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찰이 그때 병원 앞에서 대치도 하고 밤새도록 아 그렇죠. 병원이 문을 안 열어주고 예. 별 쇼를 다 했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 왜 그렇게 이거 갖고 시끄럽게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몇 달 지나서 네. 한참 지났죠. 이 단순한 사건을 예. 금방 뭐 찾을 수가 있든가 없든가 양자이 택일될 사건인데 그렇죠. 불법 투약 증거를 못 찾았다고 이제서 발표하는 거 좀 선거 웃기지 않습니까? 끝났으니까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힘 실어주니까 예. 재벌들한테는 이래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포폴 투약 증거를 찾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는 예. 그 이부진 씨 그 혈액이나 소변 검사에서 예. 그게 이제 나온다든지 예. 그게 확실한 증거일 거고 또 예. 한 가지는 그 병원의 그 기록 안에 예.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설사 제 생각에는 재벌이면 그걸 꼭 병원에 가서 맞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그것도 병원에 처음에는 네. 갔다가 나중에는 뭐 저쪽 의혹을 제기한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집에 집으로 집에서 맞더라도 집에서 맞겠죠. 찾아다 하는데 예. 근데 이걸 1년 1개월간 내사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경찰력 낭비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봐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재벌이니까. 그리고 네, 그때만 그게- 해도 저때만 해도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예. 열심히 조지다가 예. 지금은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그랬을 수도 있죠. 다 털어주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거기 설마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과로가 이게 프로포폴의 그 마력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과로한 직업인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예. 그 프로포폴 중독이 많잖아요. 예. 잠깐을 자도 아주 잘 잤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프로포폴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꿀잠을 잔 것 같다 자고 나서 예. 그래서 피로가 꿀잠 자고 일어났다고 느끼는 거니까 굉장히 피곤함을 못 느끼겠죠. 예. 그냥 한번 그런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그 맛을 보기 위해서 피곤에 지치면 프로포폴이 생각이 나고 프로포폴 맞으러 가면서 중독이 되는 건데 재벌들도 엄청 그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프로포폴의 유혹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재벌이라면 직접 가서 병원에 가서 맞을까? 그거는 저는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재벌 보면 한국의 최고 재벌이 예. 예? 예. 과연 여자들을 불러갖고 집에서 예. 예. 어떤 성적 행위를 예. 할까 생각했는데 했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그럴 돈이 수도 그렇게 있죠. 많은 재벌이 왜 그런 일을 할까? 그 말고도 얼마든지 예, 여러 가지 예, 방법.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포폴을 맞더라도 제 생각은 집으로 오게 해서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뉴스타파가 2016년에 네. 강남의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한 여성의 예, 인터뷰를 예, 해가 예, 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장이 다른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예,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간호조무사 2명도 함께 입건됐는데 예, 이제 이것 뭐 털어주려고 작정했으니 다른 것도 다 그냥 무혐의 해가 불기소로 했지요. 근데 네. 문제는 이 사건을 1년 1개월이나 끌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예. 예, 이게 이제 정치적 고려가 많이 된 느낌이 들죠. 그렇게 막 예. 오래 끈 거는. 예. 그래서 경찰이 프로포폴 투여받은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예, 예, 이부진 사장의 투약량 기록은
다른 환자와 달리 아예 누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병원은 투약량이 기재된 서류를 분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파기 은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마약류 대장의 보존기간이 2년이라 2018년에 이미 폐기됐다. 그래서 누락된 환자가 이부진 외에도 예. 3명이 더 있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중독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약은 아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지금 굉장히 굉장히 섬세한 추정을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저희 같은 정신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의 대부분의 환자한테 쓰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 개수에 세는 거, 개수 확인하는 거, 거기에 매달리는 인력이 한 명이 따로 있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매일같이 이제 님스라는 인터넷 서버에 그거를 기록을 올립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프로포폴 중독 사태가 터지면서 이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져서 심지어는 외국인도 여권 번호까지 입력을 해서 거기에 자료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재용도 뭐 이렇게 한 1년 넘게 해가 또 이재용은 뭐 더 세니까 2년 넘게 해갖고 또 무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뭐 그래 하겠네요. 예, 보니까 딱 보니까 나라가 뭐 공수처 생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가 얼마나 이제 법이 기득권에 마음대로 근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렇죠. 걸 보여주는 정권 마음대로 되겠죠. 그 증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검찰이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에 착수했고 삼성은 투약한 적 없다 했고 그 여자 간호조무사와 그 애인이 이걸 문제 제기했는데 뭐 자, 카톡 내용까지 나왔다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검찰은 경찰과 다를지 비슷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관 이 나라는 들어보면 돈이 많던가 그래야 돼요. 자, 김정은이 지금 뭐 지금 위독하다 뭐 그런 이야기 죽었다 있습니다.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요. 예. 자, 아직도 이 시간에 지금 김정은이가 12일부터 사라졌다는데 예. 지금 이제 오늘 열흘째인데 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CNN 보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젊은 나이지만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지 예.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대사 증후군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 그다음에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게 이번에 관상동맥 시술을 받았다라는 게 보통 북한 체제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안 알려지잖아요, 외부에. 근데 그렇죠. 이번에 미국 CNN이 보도할 정도로 알려지게 된 과정이 스텐트 북한에 스텐트를 생산하는 곳이 없잖아요. 예. 그거를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봐서 그거를 북한으로 공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라고 그러거든요. 외교가에서. 예. 그러니까 스텐트를 구한다 그렇게 외교관들이 스텐트를 구하는 거 보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일반 사람이 아닌 김정은이 그렇겠죠. 가능성이 높겠다고 예. 생각하죠.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오늘 신문 기사에서는 또 경원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돼서 경원이 확인이 돼서 자가격리 들어갔다라는 2주간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 보도는 틀린 것 같고
분명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술은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혼수 상태인지 아니면 회복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체제에서 경원이 걸렸으면 경원 총사시켜버리고 자기가 있으면 되지. 자기가 감염됐을지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자기가 식으로. 감염됐다고 뭐 예, 그럼 그런 북한은- 보도가 하나 북한은 나왔어요. 자기가 왕인데 저도 봤습니다. 예. 자기가 왕인데 상식적으로 예. 생각해 보면 예, 자기가 그렇죠.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기가 격리 평양에 안 있지 하겠죠. 말라고 자가격리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좀 안 된다 이거. 예, 예. 자 근데 이 나이가 지금 김정은이가 30대 초반이죠. 34살입니까? 예. 그럴 거라 보는데 근데 이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되는 친구가 심장에 스텐트를 박는 게 그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84년생이네요. 그렇게 과체중인 경우에는 84년생이면 37이네. 예. 예. 그 비만이 그렇게 심한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죠. 비만이 심한 거기다가 경우에는? 비만이 심한 데다가 그 흡연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확률이 높죠. 그 스텐트를 박는다는 게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심장 혈관이 어느 부분이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제일 큰 게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어디 부분이 하나가 딱 막히면 급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어요. 동맥경화인가요? 그거를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심장이 멈추는 거는 그 심근경색인데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는 그걸 심근경색이라고. 그걸 혈관이 막히는 걸 네. 심근경색이라고 해요.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통증 속에 한 위급을 달리는 그 아주 이머전시 중에 이머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면 좀 가슴 흉통이 좀 온다 해서 미리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막힌 게 확인되면 그때 바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보통 하거든요. 내과 심장내과 예. 전문의들이. 그러니까 방사수 영상과학과에서 그거를 찍어요. 찍으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막혀 있는 게 다이를 염색 눈에 보이게 하는 다이를 쏴서 어느 부분이 막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까지 여기 그 허벅지 옆에 있는 동맥을 허벅지 옆에 있는 혈관에다가 그 기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쭉 그걸 따라서 핏줄을 따라 움직이기가 동맥. 그래가지고 심장 근처까지 가서 그 혈관을 직접 찾아서 조금 막혀 있으면 뚫는 치료도 할 수 있고 조금만 막혀 있으면 그거를 우산이 펼쳐지듯이 그 부위를 열면서 확장시키면서 스텐트가 들어가서 그 혈관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링이 거기에 그 혈관에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스프링이 단단히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산 펴지는 것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내시경 하는 것처럼 내시경 끝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길 따라가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걸 작동을 하면 그 안에 심장 그 혈관 그 적당한 자리에 그게 위치를 하게 됐을 때 하면 그게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면서 쫙 펴지면서 그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죠. 예전 같으면 그런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예전 같으면 그것도 수술을 했어야 됩니까?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죠. 자 그러면 이 스텐스를 보통 하고 나면 예. 얼마나 하십니까? 그건 요즘에 시술이라고 부르는 이런 거는 그래도 그 심장 혈관이 그 스텐트를 끼울 정도로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힌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꽤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뭐 바로 시술하고 바로 분명히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하고 시술만 끝나면 그 다음날 퇴원하고 그런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장 전문의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저렇게 살이 찔 때는 저게 원인이 뭐 때문하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처음에 시작은 김일성을 닮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을 찌웠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게 체중이 늘어나면 식욕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예. 우리 몸은 그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체중을 빼기가 감량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감량을 하면 감량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몸에서는 그전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생각을 하고 식욕을 계속 항진시키고 그리고 칼로리 소모 자체를 줄여버려요. 에너지 대사율 자체를. 네.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을 해도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는 상태가 돼서 예. 그게 다 살로 가는 거죠. 그래 한번 이제 살이 찌는 게 이렇게 마치 눈이 구르는 것처럼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체중을 유지하는 쪽으로 움직이니까 폭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폭식하고 과음하고 술도 굉장히 비만의 큰 원인이거든요. 폭식, 과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됐을 거예요. 게다가 정신적으로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다 감당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배다른 형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고모부도 죽였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 하루하루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도망갈 구멍은 그러니까 그 음주, 가무 쪽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주, 가무 하게 되면 계속 체중은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수술이든 시술이든 했다면 네. 그러면 뭐 어차피 지금 어지간하면 15일 날 나왔을 건데. 네, 뭐 나왔잖아요. 만약에 12일 날 수술을 했다면 못 나오죠 15일 날. 자, 그런데 이제 27일 날 정부가 판문점 회담 2주년이다 해가지고 모종의 이제 대북 지원 그런 그 이제 대화 재개 부분을 시도하려고 이제 발표하려 했는데 김정은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픈지 어떤지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아무도 굉장히 모르죠. 당황스럽겠네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북한에 퍼주려고 하는데 그 퍼주고 싶은 대상의 우두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니까 좀 답답할 거예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수술이나 시술이나 뭘 하기는 했고 이후에 적어도 이 좀 몸을 이렇게 네, 저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요양 만약에 중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도 혼수 상태라고 해도 누구도 어떤 의사도 뭐 혼수 상태 아닐 거라고 예측은 못할 겁니다. 예. 자, 또 다른 하나 인물 그 오거돈 씨 예. 지금은 갑자기 부산시장을 네, 사퇴하고 사퇴, 성추행을 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좀 됐을 건데 작년에 시간이 좀 됐을 건데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보면 이런 일에 상당히 구설수가 끊이지 않다가 한 건 터지는 거지. 그렇죠. 갑자기 그냥 우발적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예. 검찰의 뭐 기소문에 보면 춘정을 못 이기고 이렇게 썼잖아요. 성적 욕구를 못 예, 이기고 예, 예. 뭐 여성의 몸에 성추행을 하게 됐다. 그러지는 않을 거고 습관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왔을 가능성이 그럴 크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저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거의 그 몰래카메라 찍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그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 몰래카메라 촬영하다 그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오거돈은 4.15 총선에서도 비공개로 투표에 참여했고 네. 최근까지 다른 외부 활동을 일체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게 이미 다 모든 게 이제 총선 끝나고 그 사퇴 발표를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뭐 무슨 일을 할 수나 있겠어요. 총선 끝나고 일주일 뒤에 사퇴라. 네. 뭐 오다가 청와대에서나 이렇게 그렇겠죠. 그 전에 정부- 사퇴하면 부산 선거, 경남 선거 다 베린다. 그렇죠. 영향이 당연히
그럼 역으로 계산해 보면 미통당에 그 지역에 출마하고 또 지역 선대위도 있었을 건데 오거돈이 이 사건이 반간에 많이 그 해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후요? 예,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때까지 이게 덮어지다가 이제 사시 그럽냐?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선거 때 미통당이 제기를 해가 그 부산 지역에서는 제기를 할 만한 소재가 되긴 되죠. 예,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선거했던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지려고 작정한 것처럼 이렇게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런 선거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안타깝지만 그 너무 아니한 선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진이 하나 공개됐는데 그 사진 예전부터 봤습니다. 이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 예. 부산시청 산하 각종 사업소의 용역 노동자. 예. 그러니까 뭐 사업소에서 예. 계약직으로 쓰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노동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양옆에 여성 노동자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 여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항상 그렇게 했대요. 예.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문제를 삼을지 모르지만 예.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주, 항상은 아니고 자주. 그러니까 그 부산시청 직원들하고 회식할 때도 부산시청 직원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젊고 예쁜 사람들을 옆에 앉게 했다라는 그 소문들이 돌아다녔어요. 참 그 부산시청이 문제인데 옛날에도 뭐 시장이 저 해외 유럽에 여행을 떠났다가 한참 옛날에도 거기에 무슨 뭐 여자 공무원 뭐 통역을 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 별의별 이야기가 나돈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참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런 행태를 했으면 가는 데마다 이 짓을 하고 다녔을 거라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술 한잔 들어가면 네. 더 심해지고. 네. 그런데 이게 왜 이제서 터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판까지 몰린 거죠. 지금 이번에 예. 그 기사를 잠깐 보니까 그 피해 여성이 그 성폭력 피해 신고서에 신고를 이미 한 상태였고 예.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하고 그 공증까지 썼다면서요. 돈은 주고 갔다 왔다 안 했는가요? 네? 돈 수습하기 위한.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 과정이 예. 마지막 코너 끝까지 몰렸으니까 사퇴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사퇴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5분 정도 면담하다가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그만뒀다 이랬거든요. 말은 복잡하게 하는데 참, 그냥 욕망을 못 이기고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우 참.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이런 유의 사람들이나 정치인이나 보면 이제 이제 한국에서는 얼굴이 알려져 있고 하니까 주말이나 연휴나 이럴 때 이제 출장 간다는 것처럼 해서 일본의 도쿄에 긴자나 마카사카 같은데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 접대부들 많잖아요 한국에서. 옆에 끼고 앉아서 그 가면 또 접대하는 현지에 일본과 사업을 하고 하면서 뭐 과거에 부탁할 일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겠네요. 그런 사람들 이제 나와가 접대해서 술을 먹고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도 또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쿄 밤 골목을 이제 거기 이제 술 먹고 이 집 저 집 이제 다니고. 그러니까 참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좀 하면 뭐 또 이해가 가는데 안희정이면 이해가 가는데 오거돈이라니까 또 많은 사람이 좀 아니요 생긴 모습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아니 제가 뭐 이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어떻든 뭐 끝으로 보면 나이도 지금 제법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장관을 70대 노무현 때 했어요. 쯤 장관을 노무현 때. 70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장관을 노무현 때 하고 부산시장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가 겨우 됐는데 자 이 나이가 지금 안 노는 씨. 왜. 근데 이런 사람이 참 그런 욕망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황 사장님 80이 넘어도 마음은 욕구는 똑같아요. 48년생이니까 네. 와 50년생이 70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8년생이면 74세, 73세. 73세네요. 네. 74세일 수도 있고 네. 집에 저 이 집 부잣집이죠. 대한제강 아 그렇죠. 엄청 부자. 그 땅도 많고 뭐 네. 옛날에 부산에 개발 예정지에 땅도 있고 해가 구설수도 올랐고 또 이 집안에 또 한 분은 뭐 부산의 하역노조 네. 이런 부분에 또 형님과 관여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참 사실은 김성령이하고도 또 사돈지간이라고 그러고 예, 예, 선거 때도 도왔죠. 예. 예. 끊임없이 사실은 시장이 되고 난 뒤에 큰 구설수 작은 구설수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73살 먹은 사람이 80이 넘어도 그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고 성적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게 인간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성적 욕구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게 성숙되어지는 과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안 그러던 사람이 네. 어느 날 여자한테 뭐 이렇게 만졌다. 네.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은 술집에 갔어도 여자 아, 나오는 술집에 갔어도 여자 잘 못 만지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하던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양반이 지금 70몇 살에 이렇게 한다면 이 버릇이 오래된 버릇일 거예요. 오래된 버릇이고 네. 그 오래된 버릇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정되지 않다가 이번에 터졌다 이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교정 잘 되기 힘듭니다. 근데 그 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르게 하는 방법도 많을 건데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누가 달라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네. 그 자기가 부산의 수장으로서 부산시의 수장으로서의 네. 그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이 보면 경력이 네. 쭉 보면 그 행시 합격회가 네, 네. 그래도 좀 뭐 저래도 서울대 나오고 행시 합격해가지고 부산 내무부 등에서 계속 공무원으로 있다가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쪽에 이제 줄을 섰지요. 네, 그래가 노 정권 들어서 이제 부산에 이제 네, 노 정권 들어서기 전에 DJ 때 부시장 하다가 네, 이제 노무현 정권 들었으니까 줄을 그쪽으로 확 돌았죠. 네. 그 전까지 뭐 공무원이었지 아 그랬습니까? 노빠가 아니었는데 네. 이제 노무현 정권이 되니까 거기 줄을 확 서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시장이 그때 이제 이 구속된 사람이 있었죠. 감옥에서 자살하신 양반. 아 예, 기억납니다. 예, 그 시장이 그리 되니까 이제 권한 대행을 하다가 예, 그때 이제 부산에 부시장 하던 두 사람이 대결을 했어요. 예. 시장 선거에 예. 허남시기하고 오거든요. 예, 예. 그래가 이제 떨어지고 이제 예. 떨어진 대가로 해수부 장관 갔다가 예,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부산시장을 두들겼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2018년에 이제 꿈에 그리던 시장이 됐는데 예. 손모가지를 잘못 올리가 그런지. 예,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에.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소장님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지역의 황제이고 그 지역에서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조그만 시의 시장도 거기에서는 황제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국회의원 네. 하기 싫고 네. 더 위로도 올라가기 싫고 네. 시장만 계속 죽을 때까지만 해먹자.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생기 쉽지 않거든요. 전번에 보니까 오산시장인가 누군가가 또 저기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여자를 만났다가 여자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예. 예? 나이트클럽 가서 현직 시장이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도 딴 동네에서 가나 보지. 그래갖고 둘이 또 만나서 뭐 관계를 가지다가 여자가 이혼당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했다가 또 여자가 소정의 목적을 성취했는지 사라져버렸고 흐지부지 됐잖아요. 이거 지자체 저는 이게 없애야 된다 봅니다. 저도 실제로 저는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자, 요 이야기 시간도 되고 있으니까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내일. 자, 2부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